TMI입니다. 타치카와의 그린스프링이란 데를 갔는데요. 도쿄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도쿄에서는 볼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하고 멋진 정원을 중심으로 길게 샵들이 멋들어지게 퍼져 있는데요. 웬만해선 볼 수 없는 외국 같은 느낌의 동네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이케아가 작게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던 것 같네요. 조금 소풍 구경하니까 1시간이 바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게 작은 규모고요. 맛집이 맛있는 빵집, 밥집들이 되게 많아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긴 어렵고요. 웬만한 곳이 다 맛집 같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실증 나신 분들이라면 서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타치카와 그린스프링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라라포트도 있고 이세탄 백화점, 메가돈키 등등 상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하루 만에 다 돌 수 없을 정도네요. AWS와 애즈어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조금 올려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AWS라고 하고 또 레밍스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애즈어의 쉐어도 엄청납니다.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죠. 전체 세계 클라우드 쉐어부터 보여드려야죠. 다들 아시다시피 AWS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성장이 멈춰있죠. 그리고 급격하게 추격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애저죠. 그런데 일본 총무성에서는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7.2%로 1위네요. 제가 지난번 DB 선택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위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 매출이 1위입니다. 말이 되냐고요? 역시 한국에서 보는 정보만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양한 글로벌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AWS와 애저의 커스터머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가장 초대 규모 커스터머를 AWS는 23%밖에 못 쥐고 있는데 애저는 33%나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커스터머 역시 AWS는 23%에서 애저는 33% 같네요. 그런데 AWS는 미들 이하 사이즈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주변을 보시겠어요? 스타트업 등의 기업들은 당연히 AWS를 쓰고 있죠.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기업들은 AWS를 쓰고 있나요? 여기서 일본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한국의 MS 매출을 한번 볼게요. 1조 3,698억 원. 1조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럼 일본의 MS 매출을 볼게요. 1조 223억엔. 언제나 제가 비교하는 자료는 대체로 한국 대비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네요. 제가 예전부터 MS랑 같이 일본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듣는 얘기인데요. MS의 일본 매출은 중국을 제외한 APEC 전체 매출보다 높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가 만연하는 한국에선 당연히 MS를 선호할 리가 없지만 일본에선 대기업은 당연하게 MS가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때문에 MS는 대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담당 컨설턴트를 붙여서 애저의 도입을 가이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만약 대기업에서 클라우드화를 시키라는 상부 지시가 왔습니다. 그럼 대기업 담당자는 MS를 불러서 이런 지시가 왔는데 도와줘 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이미 MS의 담당자와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하기가 편하죠. 이 지시를 받은 MS는 자기네 비용으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죠. 그럼 저 같은 컨설턴트가 MS의 이름으로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고객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을 클라우드화할지, 그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들고 장애 리스크가 얼마나 줄어들지 등을 기능이나 자를 수 있는 최소 내부 시스템 단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기반으로 고객 담당자들은 시험삼아 망가져도 안전한 시스템을 선택하죠. 선택된 시스템을 애저로 올리는 수순서, 기간, 정리, 비용 등을 적습니다. 여기서 이전 비용은 모두 MS에서 지불해주고요. 고객은 그냥 월 비용을 낼 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주면 대기업은 안 하실 건가요? 하지만 여기서 일본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매출의 크기죠. 그나마 한국이 많이 올라와서 10배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일본 왔을 때는 거의 25배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 정도 매출을 올려주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선 AWS의 아성을 누가 넘보랴 하고 있겠지만 일본 MS에서는 AWS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WS는 자기네가 비용을 내고 이렇게 옮겨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도 MS에서 계속 털리고 있어서 그런지 얼마 전 중소형 규모를 AWS로 이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담당 AWS 엔지니어 및 파트너 엔지니어가 4명이나 달라붙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긴 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나가는 건 고객 부담이고 AWS에서 해주는 건 파트너 엔지니어링의 지원이랑 무료 사용량을 충분히 주는 정도였죠. 제가 올해와 작년에 참여했던 DMP, 대일본 출판이라고 하는 일본 최대 출판회사, 니츠라는 일본 통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일본 최대 물류회사죠. 그리고 메이지 야스다 생명이라는 자산 2위의 생명보험회사, 토요타 자동차의 프로젝트를 모두 들어갔는데 모두 AWS가 아니고 애저 위에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애저의 제대로 된 서포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AWS 프로젝트는 그리 등 자산 규모 3천억인 정도의 중대형 규모라면 많이 참여하긴 하고 있지만 이건 신생기업이라서 MS의 입김이 적었을 때 인프라를 선택한 경우고요. 처음부터 AD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계정 관리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애저만큼 편한 게 없죠. 게다가 AWS는 스타트업 등의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퍼지기 때문에 애저가 고객 하나 잡을 때 AWS는 고객을 수백에서 수천 고객을 잡아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요. 제가 전에 들어갔던 DMP는 애저 인프라에 매달 2,500만 엔을 씁니다. AWS에서는 100만 엔짜리 고객만 돼도 대형 고객이라고 분류해서 담당 엔지니어를 붙여서 전략적으로 끌어오잖아요. 토요타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애저를 쓰지만 제가 담당했던 사내 인프라의 극히 일부였던 부분이 월 1,600만 엔이 넘죠. AWS를 쓰시는 분들은 10만 엔만 넘으면 어떻게든 줄이려고 안간 힘을 쓰잖아요. 잘 보면 MS는 타겟팅을 아주 잘하면서 견실하게 성장 중인 것 같네요. 일본의 AD 활용법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MS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MS의 탐,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고객을 대상으로 기술 서포트를 전담으로 하는 컨시어지 같은 직책인데요. 여기 있던 친구가 자꾸 자기네 고객 이슈 중에 해결 못하는 것을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요. 전에도 SQL 서버에서 뷰를 셀렉트 했는데 원래 뷰에서 보여져야 하는 거랑 필드명이 다르다고 이 해결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건 MS 자체 버그라서 그냥 뷰를 엘터만 해주면 끝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MS의 탐은 내부 전용 MSDN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되는 자체 버그들도 있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찾는 게 더 어렵다고 하네요. 거기서 찾다 못 찾아서 제게 물어본 건데 제가 바로 대답을 해주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 MS 직원인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요. 참고로 한국에는 탐이란 직업이 없습니다. 예전에 탐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는데 생겼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은 MS에는 지인이 없어서 전 어느 쪽을 쓰던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써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컴퓨터를 파츠 하나하나 사서 조립하고 튜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AWS가 맞고 대기업 PC나 맥북 하나 사서 유저로서만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사람은 애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AWS에서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서 비주얼하게 보여주려면 이라고 생각하면 AWS 좀 하시는 분들은 바로 EKS나 ELK, EFK 등등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들을 붙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AWS는 전부 다 있는데 그걸 끼워 맞추는 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즉 컴퓨터 부품을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이것저것 사서 조립하고 드라이버가 안 맞으면 찾아서 설치하고 조립이 안 되면 고생하고 하지만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은 AWS가 익숙하죠. 애저를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어플리케이션 게이트라던가 VM 같은 리소스를 선택하면요. 감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시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 장소를 로그 어널리틱스로 선택하면 끝. 마우스 몇 번 클릭만으로 끝나죠. 즉 AWS의 다양함은 없지만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고 굳이 키바나를 선택할지 태블로를 선택할지 아니면 일리스틱 서치를 선택할지 로그스테이시를 선택할지는
그냥 보고자 하는 데이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고객은 아무거나 좋으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서 보게 해줘 인 것인 것 뿐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제품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AWS에서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다들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AWS에서 가장 쓰기 쉬운 또는 누군가가 가장 쉽게 만든 도큐멘트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을 쓰거나 누가 이게 좋아 하면 레믹스처럼 쓰게 될 뿐이지 정말로 자기가 그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애저에서 간단한 클릭만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로그 어널리틱스에 가면은 SQL처럼 수집된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조인처럼 엮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VM들끼리 엮어서 시계열로 정보를 추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그래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CSV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태블로 같은 서드파티 연결도 커넥션 스트링만 넣으면 쉽게 연결이 됩니다. AWS에 설정하는데 며칠 걸리고 하는 그런 고생 같은 게 전혀 없죠. 게다가 수집 항목조차 5를 선택한 다음에 로고 용량에 맞춰서 조절하거나 저장 기간만 조절하면 됩니다. MS가 후발주자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유저의 니즈를 가장 잘 맞춘 것이 MS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WS는 스타트업은 잘 잡았으나 규모가 커지면 애저에 빼앗기고 애저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커진 기업을 먹어치우고 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까인데요. 해외에서는 대기업이 애저를 많이 쓴다고 했죠. 즉, 해외에서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대기업 프로젝트를 하게 될수록 애저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급성장을 좋아하는 일확천금파라면 AWS가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선택할 때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일본 및 글로벌 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조언이지 한국 시장은 전혀 시장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참고로 저는 스타트업에서도 애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가성비 좋게 가져가기 좋거든요. 라이센스 포함 가격으로도 저렴하고요. 애저 SQL 등 자동 튜닝 같은 걸로 DB 튜닝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가끔 들어와도 퍼포먼스 이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올라와요. 별로 할 일도 없고요. 저야 무슨 기술을 드립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객이 원하는 목적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효율로 제공해주고 싶은 것 뿐이지 엔지니어 기질이 있어서 장인이 되어야 해라 하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애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제게 가장 편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의견이고요. 한국처럼 AWS만 좋아하는 편협한 정보 말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